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삼국유사에 실린 단군 신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민족의 시초이자 최초의 국가, 단군과 고조선, 그리고 그 신화에 담긴 의미를 알아보죠. 삼국유사는 고려 25대 충렬왕 때인 1285년경 편찬했다고 추측됩니다. 유사란 남겨진 일이므로 삼국시대의 일 중 역사에 기록되지 않고 남은 사실들을 적은 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건 1145년에 고려 정부에서 정식적으로 편찬한 역사서 삼국사기에서 빠진 삼국의 역사를 이련 스님이 보완한다는 의미로 편찬한 책입니다. 삼국유사에는 역사적 사실도 많이 있지만 사실로 보기 어려운 이야기도 많이 있습니다. 상상력이 가미된 역사, 그런 것을 사화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혼합된 이야기들의 내면을 이해한다면 더 진실에 가까워질 수 있을 겁니다. 장자의 우화처럼 말이죠. 성인이 되어서 장자를 읽으면서 끝없는 생각에 빠졌는데 어린 시절에는 삼국유사를 읽으면서 그랬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보다도 먼저 삼국유사를 읽었죠. 그럼 오늘의 이야기 단군 신화에 대해 삼국유사의 내용을 보고 그 안에 있는 내면을 살짝 들여다보기로 합시다. 옛날에 환인이 있었는데 그 서자 환웅이 자주 천하의 뜻을 두고 인간 세상을 다스리고자 했다. 아버지가 아들의 뜻을 알고 삼위 태백산을 내려다보니 인간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할 만하여 환웅에게 천부인 3개를 주어 인간 세상을 다스리게 하였다. 환웅은 무리 3,000명을 이끌고 태백산 꼭대기에 있는 신단수 아래로 내려왔다. 이곳을 일러 신시라 하고 이분을 바로 환웅철왕이라고 한다. 그는 풍백, 우사, 운사를 거느리고 곡식과 생명, 질병, 형벌, 선악 등 인간의 360여 가지의 일을 주관하여 다스리고 교화시켰다. 이때 곰 한 마리와 범 한 마리가 같은 굴 속에 살고 있었는데 환웅에게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항상 기원하였다. 환웅은 신령스런 쑥과 마늘을 주면서 말을 하였다. 너희들이 이것을 먹고 100일 동안 햇빛을 보지 않는다면 사람이 될 것이다. 곰은 이것을 받아 먹고 21일 동안 금기를 지켜 여자의 몸이 되었다. 그러나 범은 금기를 지키지 못하여 사람이 되지 못하였다. 웅녀는 혼인할 상대가 없어 날마다 신단수 밑에 와서 아이를 갖게 해달라고 기원하였다. 이에 환웅이 임시로 사람으로 변하여 그와 혼인하였더니 이내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다. 이가 바로 단군왕검이다. 단군왕검은 요임금이 즉위한 지 50년인 경인년에 평양성에 도읍을 정하고 비로소 조선이라고 불렀다. 이후 백악산 아사달로 도읍을 옮겼다. 그곳을 궁을산이라고도 하고 금미달이라고도 한다. 그는 이곳에서 1500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다. 주나라 무왕이 즉위하던 기묘년에 기자를 조선으로 봉하니 단군은 장단경으로 옮겼다가 나중에 아사달로 돌아와 숨어 산신이 되었는데 나이가 1908세였다고 한다. 아주 짧은 내용이지만 중요한 것은 한민족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과 최초의 지도자인 단군을 언급하기에 많은 논란과 설이 존재하는 이야기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후에 나오는 삼국의 건국신화에는 알에서 태어나는 난생신화가 많은데요. 단군은 천신과 지신의 결합으로 태어났다는 점입니다. 일반적으로 곰과 호랑이는 당시의 토착 세력을 상징하는 것이고 이런 구도에서 호랑이로 대변되는 세력은 이 연합에서 배제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곰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고대 한국어에서는 신이란 뜻을 포함하고 있으며 범 역시 신이라는 뜻으로 쓰여서 여기서 나오는 동물이라는 의미는 없다고도 합니다. 어쨌든 우월한 문화를 가진 이주민과 토착 세력이 결합하여 고조선을 세웠다는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군이 1500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다고 나오는데 이럴 수는 없겠죠. 단군은 지배자를 나타내는 호칭입니다. 단군은 우리말인 단굴의 음을 표기한 것으로 무당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고
왕검은 정치적인 지도자인 한자 왕의 신을 뜻하는 우리말 검이부터 왕검이 됩니다. 이는 고조선이 재정일치 사이였음을 보여줍니다. 실제로 여러 다른 책에서 47명의 단군의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검토가 충분하지 않아 역사학계에서는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조선에 대해서는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그때 더 자세하게 다루어 영상을 만들고 싶네요. 고조선이란 말 자체가 많은 의미를 보여줍니다. 삼국유사에서 고려 승려인 일현이 단군 조선만을 위해서 고조선 편을 만듭니다. 또 흥미로운 점은 곰과 호랑이가 인간이 되는 과정입니다. 빛을 보지 않고 쑥과 마늘을 먹으면서 100일이 지나면 인간이 된다는 게 너무 재미있지 않나요? 뭐 대단한 일을 했거나 능력이 있어야 하는 게 아닌데도 인내하고 규율을 지키면 인간이 됩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사람이 아직 덜 됐다. 언제 인간 될래? 라고 많이들 얘기합니다. 이 말이 갖는 의미를 생각해 보면 이러한 사상이 우리 언어에 단단하게 박혀 있어서 오늘날까지도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단군 신화만의 특별한 철학인 홍익인간은 널리 인간 세상을 이롭게 한다는 뜻으로 단순히 한 민족이나 국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전 인류를 이롭게 하고자 하는 보편적인 이념을 담고 있습니다. 다른 신화들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데요. 이런 평화롭고 문화적인 방법은 곰과 호랑이가 인간이 되는 과정 혹은 연합에서 배제되는 과정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피비린내라는 투쟁 대신 인내로 평화롭게 결정이 됩니다. 이런 홍익인간 정신은 아직도 곳곳에 남아있죠. 홍대라고 불리는 홍익대학교도 홍익인간 정신을 교육의 이념으로 삼고 대학명을 정했고 이런 정신은 계속 이어졌으면 합니다. 흔히 한국의 역사를 반만년의 역사라고 말합니다. 이는 고조선이 기원전 2333년에 건국된 것을 기원으로 삼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매년 10월 3일을 개천절로 기념하여 단군이 고조선을 건국한 날을 기립니다. 이날은 한국의 국경일로 한국의 뿌리와 역사를 기념하는 중요한 날입니다. 오늘은 삼국유사에 실린 단군 신화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단군 신화는 단순한 신화가 아니라 한국인의 정체성과 문화적 가치를 형성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홍익인간이라는 보편적 이념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도 의미 있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유익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피드백은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세요. 다음에도 흥미로운 한국의 이야기와 문화를 소개할 예정이니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